자, 홍콩 입법원 점거 이후에 주도한 사람 10수명을 지금 검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홍콩에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23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고요. 몽콕에서만 한 7천 명이 지금 경찰과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고 부상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말의 시위는 이 구룡반도에 있는 침사추이에서 이 웨스트 구룡 고속철역 부근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지역에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는 이 구룡역이 있습니다. 그 홍콩 말로 카오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역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직접 지금 이 홍콩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홍콩 시위대들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 체포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빼서 중국계 은행에서 단체로 돈을 빼서 은행의 유동성에도 타격을 입히자라는 그런 지금 시위 방안까지도 강구되고 있고 시위가 자꾸 장기화되면서 소비 침체와 여행객 이탈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홍콩 국민들은 전혀 홍콩 시민들은 의식하지 않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니 이제 죽기 전에 한번 끝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귀찮다고 하면서 소확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같이 이념이 심한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탈이념으로 그야말로 권력에 일부는 지지하거나 일부는 권력에 소극적으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일부는 권력의 도구로 제2의 드루킹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탈정치를 가고 있는데 홍콩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중심이 되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지금 홍콩 시위 현장에 대만의 청천백일홍기입니까? 그 깃발이 대만 국기가 등장하고요. 이 홍콩 시위로 대만의 차이잉원이 곧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대만의 경제가 중국의 압박으로 차이잉원을 중국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요. 자, 중국 뜻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중국은 대만의 국민당을 좋아하고 그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반면에 이 대만의 지금 차이잉원의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만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국민들은 차이잉원의 지지를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잉원이 민진당의 내부 후보 경선에도 총통이지만 대통령이지만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차이는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8.2%로 누르고 자기 총통 민진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국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콩 시위로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양제, 하나의 나라에 각각 다른 제도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차이잉원은 줄곧 이익을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은 홍콩 시위를 보며 일국양제가 허울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중국과 대립을 했고 그래서 이 차이잉원이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대만 사람들에 의해서 차이가 맞았다.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전세를 역정을 시킨 겁니다. 자, 차이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국양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살수하기 위해 일국양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과 같이 하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국민당이 일국 양제를 찬성하는 놈들 아니냐고 지금 의혹을 엄청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당에는 지금 팍스콘, 아이폰 조립하는 회장이 출마했고, 귀타이밍이, 그리고 한거이라고 하는 가오슝 공시장이 지금 출마해서 둘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다 경제 발전하려면 중국하고 관계를 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홍콩 시위 이후에는 이 둘이가 입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국 양제는 홍콩을 겨냥한 게 아니라 대만을 겨냥해서 1983년에 덩소평이 제안했던 이야기입니다. 양국이 통일을 하려면 통일이 되고 나서 대만은 50년 동안 대만의 지금 시스템을 군대까지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좋다. 그러면서 국민당 정권이 만든 중화민국이라는 것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로 바꾸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덩소평은 영국의 대처 총리 미국 레이건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대만은 통일전선 전술이라며 이걸 거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홍콩을 이렇게 영국한테서 물려받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의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홍콩을 기지로 해서 중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97년에만 해도 중국 경제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 서구의 각종 자본이나 기술을 빨아들이면서 홍콩을 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는 중국이 홍콩이 필요 없어졌다 생각하고 50년을 지키지 않고 지금 20년도 지나지 않아서부터 홍콩을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홍콩에 지금 이 반중 시위 장소에 타이완 깃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대만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홍콩하고 대만의 관계는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동안 중국에 살지 않는 중국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의식이 있어가지고 떠도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식이 홍콩이나 대만 간에도 굉장히 미흡했고 그냥 중국 사람이다라는 공통성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홍콩 시위를 기점으로 그야말로 저항하는 중국 사람, 그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중국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잉원에 지금 의해서 일국 양제 반대가 지금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고 차이잉원은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50대 36으로 이 한거이 후보에게 여유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불과 5월 8일 정도만 하더라도 차이가 38, 한거이가 50으로 이렇게 12%나 뒤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차이는 12% 올라가고 한거는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는 무소속 타이페이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지금 3자 대결에서도 1위 35.7%로 지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거 이 국민당 후보는 이 가오슝 시장이죠. 친중 강판을 내르고 지금 설거머니 지금 꼬랑지를 내리면서 그냥 친중 문제를 정책에서 빼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의 위력이 천안문 사태보다 지금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홍콩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친북, 친중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시각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보면 지금 홍콩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부모 골방에서 같이 얹혀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혼자 살기가 온 짐이 빡빡하게 놓인데 몸만 눕히는데 2층 침대 놓고 다 큰 자식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빨래방. 자, 여기는 집이 작아서 세탁기나 건조기 이런 걸 놓을 수가 없어서 빨래방으로 빨래를 들고 와서 거기에 이제 커피숍까지 같이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분출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홍콩의 열악한 상황이 지금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거나 살거나 한번 해보자 이 지경까지 몰고 갔습니다. 자, 그래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2003년에 홍콩하고 중국 간에 이 세파라고 경제 긴밀화 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중국 돈이 몰려와서 홍콩의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홍콩 부동산이 15년간에 400%가 뛰었어요. 지난해 거래된 집 한 채 평균 가격이 14억 5천만 원입니다. 홍콩 사람들 월급이 한국 사람보다 적은데도요, 이렇습니다. 홍콩 칼럼니스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홍콩의 집값 문제를 방치한 홍콩 정부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만이 시위로 터졌다고 합니다. 주택 문제 때문에 지금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홍콩에 치솟는 집값은 젊은이들에게 누울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고 9년 연속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손에 쥔 돈이 없는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 희망을 버리고 부모 집에 얹혀 살거나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창문 없는 이건 한국의 쪽방은 양반입니다. 마이크로 주택. 이건 초쪽방이죠. 이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숨막히게 사는 젊은이들이 쉬는 날에 유일하게 일가부에 모이는 공간이 빨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이 상완역 옆에 있는 공유 빨래방 커피앤라운드리, 그러니까 빨래방과 커피숍을 같이 하는 거죠. 거기에 20대 여성이 빨래를 한 움큼 가져와서 넣는데, 자, 가족과 함께 산다는 대학생은 집에 세탁기가 있지만 워낙 좁아 빨래 넣을 공간도 없어서 필요할 때마다 빨래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온다며 살인적인 집값이 그들을 좌절시켰다고 말합니다. 동료 중에는 40이 다 됐는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집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용히 책을 읽을 공간조차 집에 없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오면 동생 돌봐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집을 얻었지만 월세가 비싸서 그마저 힘들어서 다시 나왔다가 집에 들어갔다. 10년 전에는 홍콩에는 빨래방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세탁기로 다 이렇게 빨고 건조기로 빨랫줄에 이렇게 널고 말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부동산 폭등으로 빨래방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혼하고도 부모 집에 얹혀 산다는 거예요. 월급이 많아서 독립하면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야 돼서 부모 도움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서 결혼하고도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홍콩 사람들이 아파트 작은 걸 하나 살려면 21년 동안에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모아서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년 전에 자스민 혁명, 아랍의 봄이 났을 때도 희망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독재도 문제지만은 경제 지금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청년 실업률이 홍콩의 30%라는 거예요. 그 무능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서서 죽기 살기로 한번 붙자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행의 원인이 과거의 홍콩이 그래도 행복했고 좀 이 편안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중국 때문에 끝났다는 거죠. 자, 금융회사에서 15년 동안 다닌 한 홍콩인이 집세가 너무 올라서 외곽 공항 근처로 먼 데로 이렇게 옮겼는데 웬만한 아파트가 평당 1억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탁기 하나 놓을 수도 없는 쪽방에 살고 있고 닭장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홍콩이 화려하지만은 뒷모습은 잘 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뒷골목만 가면 이 온통 널려있는 전선과 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피해 다니는 그런 좁은 지저분한 골목, 이게 홍콩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자, 홍콩의 10평짜리 집의 월세가 350만 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홍콩의 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홍콩 시위 속에 먹고 사니즘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홍콩 젊은이들이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사는데 청년 힘으로 집을 사거나 빌리기도 어렵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범죄인 인도 송환에 반대해서 데모대가 시작됐지만 거기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홍콩 집값이 치솟는데 젊은이들이 받는 월급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그 말한 젊은이도 32살인데 부모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홍콩 시위를 하는 젊은이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동아일보 기자가 이야기를 해보니 미래에 대한 불만이 거리로 불러냈다는 겁니다. 자, 송환법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까 홍콩이 정치적 위험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한 27살짜리 청년은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으로 몰려와서 집값을 올려서 본토를 정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송환법이 통과되면 많은 외국 기업이 홍콩을 빠져나갈 거고 아시아 최대 금융 중심지 지위도 이룰 거고 결국 홍콩이 중국 같은 폐쇄 국가로 이렇게 전락되며 해외에서 홍콩과 맺은 각종 관세 우대 협정 등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미국 홍콩 정책법 취소도 될 수 있다. 그러면 홍콩은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냥 몰락한 도시로 중국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홍콩 정책법은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자유 교환 등을 다만 미국이 홍콩에 대해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적 특혜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협상이에요. 근데 미국이 최근에 중국이 홍콩을 저렇게 탄압하면 이 미중 한마디로 정책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자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권의 일부 내지 전부를 다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우 하원 민주당 의장이요. 송환법이 통과되면 미국은 더 이상 홍콩에 대해서 이 경제적 대우를 하지 않겠다. 우대를 다 폐지하겠다. 자, 이러니까 홍콩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전부 다 좀 살자고 거리로 모은 겁니다. 자, 우리도 그냥 끝까지 싸워서 끝을 한번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의 젊은이들의 이런 각오들이요. 대만도 바꾸게 되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요. 한국도 지금 홍콩 못지않은 그야말로 인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중국화가 진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국당이 네이버의 문 대통령 사이 기사에 매크로 댓글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 미디어 특위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문재인 사이 기사를 해서 한국당 의원을 지지하는 곽상도를 지지하는 댓글이 많다가 1시간 반이 지나면서 곽상도를 비난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상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이 댓글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기사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서 조회 조작이나 구독 조작, 또 뉴스 브리핑의 스팸 댓글 방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몇 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 진영 안에는 이런 것이 마치 무슨 상업적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시비를 걸거나 징징거린다, 황교안을 비판해서 그렇다. 제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비판 안 하면 되죠. 문재인도 비판 안 하고 황교안도 비판 안 하고 적당히 자극적인 선을 넘나들면 제가 몰라서 안 합니까? 왜 그런다고 봐요? 저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통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저도 또 더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2차 앵그리 블루 집회하고 나니까 더 조작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콩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붙자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냥 안빈 낙도를 즐기거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돈을 풀어가지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조 원의 청년 고용 장려금을 뿌리고 있는데 받을 곳은 못 받고 엉뚱한 데 쓰고 252곳이 지금 장려금 배달 사고가 나고 자격 없는 사장 아들이 받아가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타가지고 가고 자, 그래서 지금 독버스처럼 현금 살포성 복지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받아 먹으면서 희망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문정권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냉소적이 되거나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홍콩 젊은이들은 운동권이다. 그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어떠한 전례가 없이 한마디로 굴복한 이 비루한 자신들의 이 아버지나 선배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금 중국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의 젊은이들은 패기를 상실한 채요. 현실에 소확행이나 한다고 하고 아니면 문이 그냥 한국당보다는 낫다고 문을 지지하고 여성들은 또 몰려다니면서 지지하고 문바가 되고 댓글을 조작하는데 가담하고 이 짓거리를 합니까? 이래서는요, 한국의 젊은이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꼰대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자, 서민 파퓰리즘 15조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모여가지고요,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기득권 보수나 수구 진보 좌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미래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